김구라한테 내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다 청원을 했는데 다시 김구라한테 물어봐. 일로 돌려보면 여기서 답변하게 해요. 그러면 이게 뭐 소통이 되겠어요? 이게 이제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절차에 따른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는 정말 그 가려운 데를 못 긁어준다고 봐요. 이런 건 시원시원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. 뺑뺑이 돌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. 근데 뺑뺑이죠, 전형적으로.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막상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뭐 그냥 뭐 대답이 이렇게 이제 시원치 않으면 사실 TV가 온불만 프로그램도 뭐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제 방송사의 입장을 약간 대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는 약간 좀 열기가 좀 식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. 이 소통할 때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지만 네. 제일 화나게 하는 소통이 어떤 건지 아세요?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. 부부간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. 근데 청원을 엄청나게 했는데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. 음. 그리고 뭐 이게 시원한 답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.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소통의 장치로서 굉장히 평가를 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쌓일 우려도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예. 뭐 충분히 아니, 뭐 예. 저는 그런 부담이 쌓이는 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요. 청와대가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느껴야지.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인지할 때 해당 부처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돼요. 근데 이번 그런 이 기능은 있죠. 청원이 대통령이 이제 관심 갖는 사안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. 있죠. 예, 조두순 건 같은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났냐면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이 답변을 했어요. 그것도 그냥 문서로 한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답변을 했어요. 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무부에서는 어떤 부담을 지냐 하면 조두순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.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자가 나와서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했어요. 그러면 이제 해당 부처들이 제대로 하게 되는 거죠. 이런 것이 저는 이 청원제도의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 청원제도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세 개의 권리를 확정하는 거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국민들의 자유권을 확정해 주는 그렇죠. 거고. 의견 개진의 자유. 그렇죠. 그 의견 개진의 자유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이나 어떤 요구 사항을 제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강화해 주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위 네네. 직접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서 이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청구권은 잘 살려가는 게 필요해요. 다만 이제 정치적인 성격을 띠거나 어떤 사회 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띠는 경우에는 특정 정치 사회 세력의 이용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 생각을 하면서 이 청구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. JTBC